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수술실 들어가기 바로 직전, 막 정신없는 와중에 서명했던 거요. 오늘은 바로 그 수술 동의서에 숨겨진 법적인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정말 중요한 수술을 코앞에 뒀다는데 막 정신없는 와중에 급하게 서명을 했단 말이죠. 과연 이게 법적으로 완벽한 동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차가운 병원 침대에 환자복을 입고 앉아 있는 내 모습을요. 심장은 막 쿵쾅거리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하잖아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정말 긴장되는 바로 그 순간이죠. 바로 그때 바빠 보이는 의사가 슥 다가와서 서류 뭉치를 내밀어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하면서요. 아시죠? 그 정신없는 와중에 제대로 된 설명을 듣거나 또 그걸 다 이해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바로 그 상황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실제 법정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실제 있었던 판례를 바탕으로 한 김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 문제가 얼마나 우리 현실과 가까운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급하게 한 서명의 결과입니다. 김 씨는요, 수술 당일에 침대에 누워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수술실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의사가 막 다급하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수술 방법이 좀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합병증 위험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고는 생각할 틈도 안 주고 서명을 재촉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 여기 빨리 서명해주세요. 하고요. 아니, 제대로 이해도 못했는데 당장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김 씨는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얼떨결에 서명을 하고 맙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나라도 그랬겠다 하고 공감하실 만한 순간일 거예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수술이 끝난 뒤에 터졌습니다. 김 씨에게 사전에 제대로 설명 듣지 못했던 아주 심각한 후유증이 남게 된 거죠. 그래서 김 씨가 항의를 했겠죠? 그랬더니 병원 측 입장이 아주 단호합니다. 환자분이 동의서에 서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책임이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갈등이에요. 서명 하나 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정말 환자에게 돌아가는 걸까요? 김 씨도 그렇고 아마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이 똑같은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그렇게 쫓기듯이 거의 떠밀려서 한 서명이 과연 나의 진정한 의사를 담은 동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법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병원은 서명했으니 끝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법원의 생각도 같았을까요? 두 번째, 법원의 아주 놀라운 판결을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서 법원의 판단이 아주 명확하게 갈립니다. 병원은 서명이라는 그 형식, 그 자체에만 집중했잖아요. 하지만 법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환자에게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할 시간, 즉 숙고할 시간을 주었느냐, 바로 그 실질적인 내용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본 겁니다. 서명만 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놀라운 판결의 배경에는 아주 중요한 법적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내 몸에 관한 결정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다른 누구의 강요도 없이 바로 나 자신이 내려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대법원이 실제 판례를 통해 아주 명확하게 못을 박은 내용입니다. 수술 직전에 급하게 하는 설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 이것은 의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요. 자, 그럼 법원이 인정한 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자기결정권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수술 결과가 나빴다는 것과 내 선택할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법적 책임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설명 의무 위반, 그러니까 내게 제대로 설명 안 해서 내가 선택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에요. 이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 과실, 즉 의사의 실수로 내 몸에 직접적인 손해가 생겼다는 거죠. 이때는 치료비 같은 걸 보상받게 되는 거고요.
법원은 이 두 가지를 아주 엄격하게 구분해서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설령 수술 결과가 의학적으로는 완벽하게 성공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빼앗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정신적인 고통을 인정해서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럼 이 모든 법적인 이야기가 실제 병원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번째 파트에서는요,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선택권을 지키는 3단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조금이라도 궁금하면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질문하세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둘째, 시간이 필요하면 당당하게 말하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하니까요. 서명한 동의서는 꼭 사본을 달라고 해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만큼이나 환자로서 나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존중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내 몸과 건강에 관한 정말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그 운전대를 과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쥐고 계셨나요? 이번 기회에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